뇌경색, 솔직히 말해서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머릿속은 멀쩡한데 입은 안 떨어지고 팔과 다리는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은 가득한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 순간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무서운 뇌경색,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여러분 주방에 있는 기름 한 병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피떡, 즉 혈전 때문에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뇌혈류가 끊기고 3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10분이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잠깐 사이에 우리의 뇌는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중반 환자 한 분은 아침에 팔, 다리 힘이 빠졌지만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두어 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암은 진행이 느려서 투병도 하고 준비도 어느 정도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한순간입니다. 말하는 능력, 기억, 움직임, 감정, 조절, 성격까지 나라고 느꼈던 거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평생 자립적으로 살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고 옷도 혼자 못 입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뇌경색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예방을 위해 싸워볼 가치가 있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 이야기처럼 살았습니다. 30대 후반 밤샘 수술이 일상이었고 끼니는 라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집에서 쓰던 기름도 마트에서 가장 싸고 큰 정제 식용유였습니다. 의사니까 괜찮겠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니었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하는 뇌경색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는 끈적하고 혈압은 올라가 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매일 환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하던 그 상태가 바로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뒤돌아보다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매일 먹고 있던 기름이었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기름, 들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정제 식용유들입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값은 싸고 양은 많으니 대부분의 가정, 식당, 가공식품 공장에서 이 기름을 씁니다. 문제는 이 기름들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메가-6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일정량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벽을 자극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이 잘 생기게 합니다. 거기에 튀김, 과자, 라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까지 대부분 정제 식용유로 튀기고 볶고 코팅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지의 오메가-6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여러 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원래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은 1:1에서 1:4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1:20, 1:30까지 치우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오메가-6가 폭발적으로 많은 식단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혈관 벽이 늘 염증 상태가 되고 피는 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 혈전이 심장과 뇌혈관을 막으면서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이런 식습관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많이 안 먹어요. 튀김도 자주 안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여쭤보면 매일 정제 식용유로 볶은 반찬을 드시고 가공식품과 외식이 잦고 식당 음식들 대부분 정제 식용유를 사용합니다. 결국 형태만 다르지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먹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할까요? 제가 경고 신호를 받은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집에 있던 정제 식용유를 전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딱 2가지 기름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들기름. 고작 기름 바꾸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피가 훨씬 맑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체중 관리, 운동, 수면 등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매일 먹는 기름 하나가 혈관, 건강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낮게 나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올리브유나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여야 합니다. 정제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가공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이 많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병 색깔. 진한 녹색이나 갈색처럼 빛을 차단하는 병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올리브유가 쉽게 산패됩니다. 둘째, 원산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대표적인 올리브 생산지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단일 원산지 표기가 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수확 시기. 병에 수확 연도나 하베스트 데이트가 적혀 있으면 더 좋고 가능한 한 최근 수확, 제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격. 너무 싼 엑스트라 버진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싸게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샐러드에는 시판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 약간의 소금만 넣어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두부 위에도 간장 대신 올리브유와 소금만 살짝 뿌려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되도록 강한 불에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이 줄어들고 일부 성분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꼭 볶아야 한다면 약한 불에서 짧게, 가능하면 생으로 활용해 주세요. 또한 빛과 열을 피해서 보관하고 개봉 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오메가-3는 생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선에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생선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럼 오메가-3 영양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도 많이 물으십니다.
영양제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자연식품의 형태가 흡수와 균형 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들기름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비타민이, 각종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식품으로 먼저, 영양제는 보조로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들기름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 비빔밥이나 국수에 비빌 때 한 스푼, 국이나 찌개에는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주세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3 섭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강하게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강불에서 오래 끓이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몸에 좋지 않은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아니면 조리 마지막 단계에 짧게 넣어주세요. 둘째,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산화와 산패가 빠른 편이라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냄새로 산패를 체크하세요. 구수한 들기름 향이 아니라 콤콤하거나 비린 냄새가 나면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넷째,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용량으로 오래 두지 말고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자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기름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떤 기름을 끊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쓰는 것만큼 나쁜 기름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 가공유지입니다. 크림빵, 쿠키, 값싼 과자, 일부 빵류에는 마가린과 쇼트닝, 가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분표에 쇼트닝, 가공유지, 식물성 유지라는 표현이 보인다면 가능하면 피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 정제 식용유 위주의 식단입니다. 정제 식용유 자체가 당장 독은 아니지만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하루 3끼, 반찬마다, 외식마다, 과자마다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오메가-6 과잉, 만성, 염증, 혈전 형성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이라도 정제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와 들기름 위주로 바꾸는 것이 혈관을 쉬게 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재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집에서 튀김하고 남은 기름 아까워서 다시 쓰고 또 쓰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고온에 한번 노출될 때마다 산화와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을 또다시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산화물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 색이 검게 변한 기름으로 튀긴 것처럼 보이는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만 바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자는 동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 수면 부족은 혈압과 염증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싱겁게 먹는 것. 국물은 줄이고 간장, 된장, 젓갈 등 염분을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것. 글쓰기, 뜨개질, 그림, 악기 연주 등은 뇌 자극에 매우 좋습니다. 가족과 지인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것.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루 한 통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악기, 외국어, 컴퓨터, 새로운 취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7-8 호흡법.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긴장 완화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뇌경색 고위험군일까요?
간단하게 5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50세 이상이신가요? 둘째,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나요? 셋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넷째, 생활습관. 흡연을 하거나 잦은 음주를 하고 계신가요? 다섯째,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시나요?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름을 바꾸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해 보세요. 5개 모두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4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면 의심해야 합니다. 어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버티지 못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대략 4시간 반 이내, 가능하면 이 시간 안에는 응급실에 도착해야 치료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어느 날 외래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형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해 드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정제 식용유는 최대한 줄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 위주로 바꾸시고 아침에 물을 마시고 하루 30분씩 걷고 가능한 한 조금 더 싱겁게 드셔보시라고요.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발 저린 거 거의 없어졌어요.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이 50% 수준으로 호전되어 있었고 혈압과 지질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약의 도움도 있었지만 본인이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꾼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뇌경색은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을 위해 싸워볼 가치가 있는 병입니다. 그 예방의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방에서 쓰는 기름 한 병을 바꾸는 것, 정제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는 것. 그 작은 결심이 나와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습관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가족,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시는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뇌를, 삶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뇌, 건강한 혈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